안녕하세요, 류지입니다. 오늘 제가 물건을 하나 또 샀지요. 이제 날씨도 좋아지고 라이딩의 계절도 거의 피크에 다다랐습니다. 지금이 딱 라이딩을 즐기기 굉장히 좋은 때인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라이딩을 하면서 좀 아쉬웠던 게 저는 별도의 블루투스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장거리 투어를 가거나 라이딩을 할 때면 좀 너무 심심했어요. 가볍게 음악을 들으면서 다니고 싶은데 헬멧 안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조금 곤란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음악을 듣자고 세나를 사자니까 세나는 또 너무 비싼 거예요. 보통 많이들 추천하시는 20S 에보인가 하는 모델은 거의 30만 원 가까이 하는 가격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바이크 라이딩을 하는 스타일을 잘 생각해 보면 주로 솔로 라이딩을 많이 하고 남들과 그렇게 인터콤을 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비싼 돈 30만 원 들여서 세나를 살 필요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좀 저렴하게 비슷한 제품이 뭐가 있나 찾던 도중에 이제 비모토라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짭세나로 가장 유명한 제품이었죠. 그게 한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한 6, 7만 원 정도 하고 인터콤도 비모토끼리 또는 뭐 유니버셜 인터콤이란 기능이 있어서 그 인터콤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좀 지원된다고 써 있더라고요. 다만 이제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 조금 스위치 생긴 게 비모토 V6가 있고 V8이 있었는데 V6는 좀 괜찮았는데 V8은 좀 상위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약간 스위치나 버튼들이 좀 조잡해 보였어요. 그리고 스위치나 버튼류가 조금 크기가 작아서 장갑을 끼게 되면 보통 손의 부피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이걸로 미세한 조정을 하기는 좀 힘들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다른 제품들을 찾아보다가 얼마 전에 출시한 이 앱코 T프로라는 제품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국 OEM으로 제조를 한 거고 뭐 정확히 앱코 제품이라고 하기에는 OEM 방식으로 그냥 제조를 한 걸 텐데 일단 마음에 들었던 건 이제 블로그나 이런 데에서 후기를 들어보면 음량이 충분하고 통화 감도가 좋아서 만족을 많이 세나나 뭐 비모토보다도 음량이나 음질이 괜찮아서 만족을 많이 한다는 평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 정식으로 수입하는데 뭐 가격 제가 6만 3천 원 정도 주고 샀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비싸지 않고 거기에 그 정식 수입원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AS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단점은 이제 인터콤 기능이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솔로 라이딩이 거의 99%이기 때문에 인터콤 말고 이제 음악 감상과 전화 통화만 가능하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터콤 기능 같은 경우엔 요새는 이제 앱들이 무선 통화 앱들이 워낙 좋아져서 디스코드 앱이나 게임할 때 많이 쓰는 디스코드 앱이나 카카오 그룹 통화를 이용하면 충분히 인터콤을 대신할 수는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인터콤을 대체해서 그런 그룹 통화를 하게 되면 이제 장점은 이제 거리에 제약이 없어지죠. 아무리 세나 인터콤이라도 1km 정도의 그 거리 제약이 생기고 때로는 전파 방해를 받으면 그것보다 짧아져서 인터콤이 끊기거나 잡음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그룹 통화 앱을 이용하면 그런 거리의 제약이 없어지죠. 전국까지도 통화가 가능하니까요. 단점으로는 이제 일단 첫째로는 지연이 좀 생긴대요. 아무래도 인터콤은 무전기식으로 바로바로 리얼타임으로 그 음성이 전달돼서 위급 시에도 바로바로 전달이 되겠지만 그런 그룹 통화를 이용하면 내가 말하는 걸 핸드폰 데이터를 통해서 기지국에 보내서 다시 상대방의 핸드폰을 통해서 본인의 블루투스 장치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지연이 좀 생긴다는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핸드폰의 데이터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핸드폰 데이터 사용량에 좀 영향을 준다는 점, 데이터가 어느 정도 한정된 요금제를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좀 그것도 나름 단점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핸드폰 뭐 큰 단점은 아닙니다만 핸드폰에 대한 배터리 제약이 있겠죠. 핸드폰에 대한 배터리 관리가 돼야지, 물론 아마 내비게이션 쓰시면서 거치대 USB로 충전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충분한 전원 확보가 되지 않은
가는 경우에 핸드폰이 안 되면 그룹콜이 끝날 수도 있겠네요. 저처럼 솔로 라이딩을 많이 하시고 특별히 인터콤을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면 이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지금 상태에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제가 좀 더 써보고 만족을 못한다 또는 예상치 못해 만족이 많이 된다 하면 다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제품에 대한 언박싱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품은 지금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A타입이라고 써 있는데, A타입은 이제 풀페이스 헬멧에 선으로 된 마이크로 들어가는 타입이고요. B타입은 하프페이스 헬멧, 그러니까 오픈형 헬멧에 붐대 마이크가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제 경우에는 이런 풀페이스 헬멧을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A타입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일단 통화 가능 시간이 11시간 정도 되고 완충 시 대기 시간은 일주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전 시간은 2.5시간이 걸린다고 하고, 블루투스 버전이 5.0 플러스 EDR, 그러니까 최신의 블루투스 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최신의 블루투스 버전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전력 소모가 좀 적어서 배터리가 좀 적게 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방수 기능이 있어서 비 오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고요. 네, 지금 박스를 여니까 이렇게 본체가 나와 있습니다. 본체 좀 깔끔하게 생겼고 생각보다는 부피는 좀 큰 것 같아요. 크기는 좀 큰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조그 다이얼이 움직이고 누르는 건 버튼 하나. 지금 버튼 하나랑 조그 다이얼만 지금 작동을 할 수 있는 거,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 아무래도 버튼이 여기도 큼직하고 이 조그 다이얼도 굉장히 큼직하기 때문에 그 바이크 조작을 하면서도 두꺼운 장갑을 끼더라도 쉽게 조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구매를 하게 됐고요. 앱코라는 브랜드는 보통 PC에서 많이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앱코 제품을 몇 개 써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믿고 한번 OEM 제품이라도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지금 여기에는 충전용 방수 처리가 되어 있고요. 충전용 잭은 일반 마이크로 USB 타입입니다. 그래서 USB-C는 아니라서 최신의 그 커넥터에는 맞지 않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지금까지도 마이크로 USB를 더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 밑에는 이제 헤드셋하고 연결되는 단자가 위치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제로 보면 퀄리티나 마감 같은 건 괜찮습니다. 가격 대비해서는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도 아주 그냥 딱딱하게만 플라스틱이 아니라 약간의 고무 재질 느낌을 주는 그런 부드러운 플라스틱이고요. 그리고 이 휠 조작감도 나쁘지 않고, 여기 이 부분, 이 투명하게 처리한 부분도 상당히 깔끔하게 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제품을 열어보면, 박스를 더 열어보면 여기 사용 설명서가 있고요. 자, 그 외에는 이런 식으로 3개의 부품들이 더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건 이제 육각 렌치, 아마 헬멧에 장착할 때 필요한 육각 렌치랑 마이크로 USB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번째 봉지에는 거치할 수 있는 2가지 타입의 이 거치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여기 부분을 육각 렌치, 아까 요 육각 렌치로 이제 조여서 헬멧 바깥쪽에 이렇게 조여서 장착할 수 있는 클립형 거치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양면 테이프로 옆면에 붙여버리는 거치대가 이 2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편한 걸로 본인이 선호하시는 걸로 장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 클립형을 한번 해보고 너무 불편하거나 위치가 안 맞거나 장착하기가 힘들면 이 스티커형을 선택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요 찍찍이 스티로폼, 아무래도 이 이어폰용이겠죠. 그 이어 패드용 찍찍이 패드가 지금 4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개만 들어있어도 되는데 아마 여분으로 2개를 더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구성은 괜찮은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크용 그
벨크로겠죠. 마이크를 장착할 때 쓰는 벨크로가 또 2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봉지 하나는 네, 헤드셋이죠. 지금 배선이 네, 요 선을 통해서 이제 본체랑 연결을 하게 될 거고요. 네, 연결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결합하면 아무래도 요 실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설치 방향도 이 방향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물은 들어오지 않아서 방수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네, 이어 패드인데요. 이 생각보다 이 두께가 두꺼워요. 생각보다 이 두께가 두꺼워서 음질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벨크로 테이프는 이미 붙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이미 붙일 수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양면 테이프 붙여주고 그 위에다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주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단단하네요. 지금 마무리도 괜찮고, 네, 이어 패드도 이 스펀지도 상당히 퀄리티가 나쁘지 않은데요. 음질이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마이크랑 마이크용 벨크로 테이프도 이런 식으로 붙게 되겠죠. 다만 마이크에는 이 스펀지 처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스펀지가 아무래도 있는 게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플라스틱으로 일단 1차 필터링 처리가 돼 있으니까 기대를 한번 해봐야죠. 통화 품질도 상당히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장착을 하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한 사용기는 사용 후에 한번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품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네,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앞으로 이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면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